농장에서 식탁까지 100마일 다이어트. 옴기니의 글. 이 책은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두 남녀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꼬박 1년 동안 로컬 푸드 먹기에 도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30대 프리랜서 기자 커플인 제임스 맥키넌과 엘리사 스미스는 어느 날 우연히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재료들이 평균 1,500마일, 서울과 부산을 3번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거리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무작정 100마일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부터 반경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기로 한 것이다. 두 사람이 거의 충동적으로 이 모험에 도전하게 된 데는 먹거리의 이동거리가 석유 사용량과 거의 비례한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다른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병들고 먹거리가 오염되고 있는 현실의 불안과 염려증을 느끼던 차였다. 때로는 길거리의 거지조차 동정할 정도로 소비를 절제하거나 한겨울에도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즐겨 타는 식으로 이런저런 시도도 해봤지만 오히려 고독감과 무력감만 더했을 뿐이다. 그나마 윤리적이라고 믿었던 채식주의와 유기농 식품 소비도 알고 보니 머나먼 타국에서 대량 생산해 수출하는 무역 상품에 의존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먹거리 체계가 에너지 낭비라는 문제의식은 두 사람의 말마따나 매우 심오한 문제로 진입하는 관문에 불과했다. 처음에 100마일 다이어트를 계획했을 때는 바나나나 망고처럼 이국적인 음식들만 포기하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그렇지가 않았다. 예를 들면 매일같이 식탁에 오르던 밀가루도 먹거리의 원산지를 100마일 반경으로 좁히니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제임스와 엘리사에게 100마일 다이어트는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여긴 지난 세월 동안 실제로는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지거나 망가져 버렸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그렇다고 우울하지는 않다. 얼핏 보면 풍요롭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척박하기만 한 도시에도 작지만 개성 넘치는 풍요로움이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그리하여 100마일 다이어트는 두 사람에게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자연의 맛과 그 속에서 천천히 발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 이 책에서는 캐나다의 제자연과 먹거리,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조리법,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담하면서도 흥미롭게 전개된다. 제임스와 엘리사가 한 달씩 번갈아 서술한 구성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100마일 다이어트는 캐나다 밴쿠버 도심으로부터 100마일 반경 이내에서 시도한 도전인 만큼 우리나라 독자에겐 말 그대로 너무 먼 나라의 이색적인 이야기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사실 캐나다의 자연 환경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웅장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고유의 색깔을 잃고 도시화되어가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희한하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보게 된다. 더구나 제임스와 엘리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다. 지나친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원칙만 고집하는 원리주의자도 아니며 무턱대고 희망을 품는 낙관주의자도 아니다. 평범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식과 출산 같은 빚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헌신을 미루거나 단념한 채 좁은 아파트에 새들어 사는 신세다.
게다가 가끔은 운전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일한다. 가족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위로받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삐걱거리며 1년 동안 버티기 위해서 즐기기로 변해가는 모습이 내 이야기 같고 또 내 친구 이야기 같다. 그래서 때론 측은하고 때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이 책이 캐나다에서 처음 출간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 그 당시에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로컬 푸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로컬의 정의가 애매하다. 제임스와 엘리사가 아무런 기대 없이 시작한 100마일 다이어트가 대대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도 100마일이라는 로컬의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유행 주기가 짧은 시대엔 10년 전 책이라니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다행스럽게도 세상엔 느리게 변해서 좋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게다가 로컬 푸드 먹기나 100마일 다이어트 모두 뜨겁게 타올랐다 꺼지는 일시적 유행이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삶의 방식이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이 책이 해외에서 두루 읽히는 사이 우리나라에도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들어 생활협동조합이나 직거래장터, 지역 농장을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먹거리의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해결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원산지 표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과연 이 많은 식재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주말 농장을 분양받거나 베란다 한쪽에 사과 상자를 놓고 작은 텃밭 가꾸기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자급자족 생활 방식을 표방한 TV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그야말로 100마일 다이어트를 읽으면 좋을 시기가 무르익은 셈이다. 이 책에도 오직 낚싯줄과 통발만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등장한다. 부족한 재료들로 한 끼를 정성스럽게 차려내는 아줌마 같은 남자도 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수 위이다. TV 속 주인공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오로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게 일이지만 이 책에 나오는 이들은 무려 1년 365일이 리얼 유기농 라이프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이 표현한 대로 100마일 다이어트는 원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런 삶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또 충분히 행복하다는 두 사람의 말이 놀랍고 우리에게도 희망을 갖게 한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바꿔보려고 시도한 건 먹거리였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다. 가려졌던 것이 걷히고 끊겼던 것이 이어졌다. 그동안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잊고 있던 것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먹거리에 담긴 불편한 진실들을 끄집어내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읽는 내내 유쾌하고 놀랍고 흥미진진하다는 것이다. 또 단순한 자각에 그치지 않고 자꾸 도전해보고 싶게 만든다. 죄책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행복을 나도 직접 느껴보고 싶게 한다. 매달 하나씩 소개하는 레시피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한 덤이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내가 먹는 음식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이 책을 읽은 수많은 독자들의 혹평에 여러분도 공감하면 좋겠다. 2015년 5월 옴기니 구미화